이번에는 좀 이 선거 얘기라기보다는 나라의 큰 일을 좀 한번 우리도 거대 담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죠. 요즘에는 뭐 주석이라고 올라갔다는 이제 얘기도 올렸네요. 있습니다만은 19일 날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지금 이런 상태로 압박을 가해 온다면은 미국 측에서 ICBM 또 핵실험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2018년인가요? 그 6월 회담 때 싱가포르 회담 때 일종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는데 그것을 재개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고 나섬으로 인해서 지금 뭐 세계가 특히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 국가들이 신경이 지금 날카롭게 곤두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벼랑 끝 전술이랄까 이런 걸 쓰고 나왔을까? 이러다가 5년 전에 그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고 뭐 불바다 남한 불바다 이런 발언하고 트럼프도 화염과 분노 뭐 이렇게 하면서 말폭탄을 주고받는 그러한 전국으로 다시 한반도 전국으로 이렇게 복귀하는 것, 회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또 거꾸로 보면은 김정은도 한국 대선판을 읽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점도 있죠. 그런 면이 있고 분명히. 그다음 제가 몇 개월 전에 고 교수님한테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도 안 갈 것이고 김정은도 안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그대로 이제 그게 현실로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안 가는 걸로 정리가 됐었죠. 사실 그동안 희망을 가지고 간다 안 간다 말도 못하고 있다가 했는데 김정은으로서는 사실은 제가 그 국제 정세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엄청나게 바랬습니다. 그랬겠죠. 트럼프는 어떤 자기 이익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됐고 나 아부도 많이 했어요. 김정은이가 어떤 친필 편지로 뭐 하여튼 대단한 대통령이라고 트럼프는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노벨 평화상까지 노리는 뭐 했는데 바이든이 좀 원칙주의자고 그다음 트럼프는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척을 졌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는 조금 떠나 있었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중국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지금 그 중국을 포위 공격하려는 패권 경쟁을 패권 경쟁이 그걸 트럼프는 자기 이익에 관해서 경쟁을 한 거지 어떤 패권에 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크게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비호를 받는 북한 여기가 중국이 사실은 자기 대리인으로 북한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직접 도발을 해버리면 이건 세계 대전이 일어나요. 이 때문에 어떤 그 동네에서 조폭이 좀 어린 조폭 중학생 고등학생 데리고 그 뭐 사주 해가지고 뭐 하듯이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또 북한 체제에 또 좀 고유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 뭐 공산주의나 독재주의 국가가 대부분 그렇지만 어떤 독재자의 의도에 맞게 모든 정부가 그 밑에 군부라든가 움직이는 게 있어가지고 과연 이게 김정은이가 그 미국한테 정면 도발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이 김정은은 좀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대망상적인 경향도 있고 어릴수록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북한이 이렇다. ICBM도 할 수 있고 핵탄두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밑에 있는 그 실무자들은 거기에 맞게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그 우리가 뭐 세계 1차 대전도 사라예보에서 그 페르디난트 황태자가 암살되면서 그 몇천만 명이 죽는 1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문제가 고유한 문제가 이게 민주주의 국가 같으면 통제가 돼 가지고 괜찮은데 이게 스파이어를 그러니까 막
그 나선형으로 돌면서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견제할 장치들이 그게 장치가 없지 없어가지고요. 예. 그게 차라리 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같으면 이게 통제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한국 대선에서 결국은 김정은으로서는 있죠. 일종의 신북풍이죠. 그 저번에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했었는데 예. 김정은이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발할 능력도 있고 무기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 대선판에서 윤석열 되면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있다.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사실 러시아도 있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엄청나게 도왔어요. 2016년도 그랬고 2020년을 이미 들켜가지고 좀 덜 도왔는데 그 식으로 우리나라 대선이 있죠. 물론 작은 나라의 대선이지만은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는 많아요. 예. 여기서는 분명히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명백히 있고요. 북한이 미국과 이게 뭐 아까 압박을 하고 뭐 제재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반항한다는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하는 말이고 결국은 한국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이런 ICBM이나 실험이 아닐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밑자락을 깐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도 그 우크라이나 네, 이 사태로 지금 러시아가 지금 곧 침공을 할 그런 상황에 있고 그거는 현실이에요, 지금. 또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미국도 지금 이 북한 문제는 사실은 저 뒤로 밀어놓은 상태 아닙니까? 거기다가 바이든이 기대한 것만큼 뭐 미국에서도 평가가 낮지만 우리 거의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인 평가도 낮아요. 나이가 많이 너무 들어서 그런지 과거에 그 부통령 시절이라든가 이런 때처럼 그런 정치력이라든가 뭐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뭐 국무장관인가 이런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 전에 같으면 국무장관들이 다 외교를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는 것이 다 뉴스가 되는 요새는 미국 국무장관 간다고 해도 누가 기사는 안 써줄 정도로. 고 교수님이 외국 방송을 못 보시는데 블링컨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 사람이 이번에도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키예프죠. 우크라이나 수도가. 예, 거기서 뭐 담판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김정은도 지금 바이든이 상당히 코너에 몰렸을 때 이런 때 좀 압박을 가해가지고 그 양보를 좀 얻어내자. 왜 그러냐? 지금 가만히 놔두면은 연초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마10 이걸 뭐 릴레이로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번인가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을 압박해가지고 바이든으로부터 양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서로 막 싸우는 것은 밑에서 우리 얘기 좀 해보자 그런 뜻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화의 물꼬를 뭔가 타야겠다. 지금 김정은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의 그 의도가 그렇다면은 별로 효과 없는 의도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 바이든의 최우선 과제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왜 그렇게 지금 압박하냐면은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코앞에 나토군이 진주한다면 이거는 러시아로서는 참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몇 년 전에 합병했습니다. 강제 합병 하고 지금 문제는 우크라이나 동쪽에 친러시아 용병들이 거기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베라루스라든가 이런 데 뭐 엄청나게 가 있더구만요. 네, 그러니까 병력을 배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 지금 미국의 최관심사는 그 우크라이나 문제고 그래서 지금 그 북한이 진짜 미사일을 5번, 6번 날려도 크게 대응도 못하고 옛날 같았으면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시켜가지고 공동선언문 또는 이번에 그랬겠죠. 사실 그 미사일 날린 데 책임자를 그 제재 명단에 올리자고 했는데 그것도 무산됐거든요. 보류가 됐는데 그게 왜 지금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그렇게 강하게 못하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그걸 설득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뭔가 이익을 줘야지 그쪽도 북한을 견제하는데 무슨 그 양보를 하는데 지금 미국으로서는 그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 중국과는 패권 싸움. 예. 이걸로 어떤 뭘 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김정은으로서는 어떤 공백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이든이 네. 이 세계 전략을 제대로 잘 못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려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가 말씀하신 대로 나토에 가입하면 미국 쿠바에 네, 미사일 그때 미사일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아, 쿠바에다가 러시아군 그러니까요. 와 미사일 있는 기지가 거고, 있는 거죠. 미사일 기지 있고 러시아군 와 있는 것도 그걸 미국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케네디 때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저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바이든이 상당히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거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바이든의 이런 외교 역량 이런 게 또 조금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다시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연방법원인가 뭐 연방 검찰에서 기소해 버리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 바이든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번 11월 중간 선거거든요. 지금 예측은 전부 다 지금 상원 하원이 전부 다 민주당이 장악까지는 아니고 다수인데 이번 11월에 바뀔 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으로서는 이게 국내 문제, 지금 코로나도 사실은 잘 대처 못했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바이든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전에 코로나를 갖다가 물리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뭐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지 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제 정세도 바이든에게 결코 유리하게 우호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으로서는 지금 뭐 국외적으로 지금 상당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 그걸 지금 김정은은 끌노리는 거죠. 그걸 공백 상태, 바이든이 어때 꼼짝 못하는 그걸 상태를 노리고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의 실제 의도는 미국에 대한 것보다도 국내용이 더 많다. 국내 대선 개인용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렇게 봐야겠죠. 예. 뭐 어차피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문재인 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아유, 그래야죠. 이렇게 말 찾듣는 정권 예. 그냥 꼬박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떠받드는 정권이 있어야 쉽지 않습니까? 뭐 요양견처럼 데리고 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엔에서 인권 결의안, 북한 인권 결의안 전부 다 기권해주고. 아니 김여정이가 도발이라는 소리가 하지 말라니까 도발이라는 말을 지금 아무도 못 쓰고. 청와대도 뭐 국방부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집권을 하게 되면은 주적이라느니 이거 다루기가 멸공이라느니.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얼마 전에는 선제 타격론까지 얘기를 그렇죠, 했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는 무슨 전쟁하자는 전쟁광이니 전쟁광이라고까지 나왔. 아니 그게 지금 이 정권에서도 킬체인이라는 그런 그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 하나의 그런 대북 전략의 중요한 핵심 축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 고 교수님, 딴 걸 다 떠나서 지금 근대 사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가 먼저 도발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항상 전쟁은 독재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했지. 근데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뭐 전쟁광이라고 그러는데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이 네. 지금 이 김정은이가 말씀하신 대로 뭐 성동격서라고 합니까? 미국에다 소리치면서 지금 한국에다 네. 이 알아서 대선에다가 해.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지는데 김정일 생일이 2월 16일이고 또 김일성 생일은 4월 15일인가요? 5일 아닙니까? 네. 결국은 이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도 되면서 한국에 대해서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미국하고 싸우는 척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위기 조성이죠. 핵 실험을 다시 한다든가 ICBM을 쏠 경우 한반도 위기가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고조가 되고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은 국민들은 아이고 전쟁은 피해야지. 예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지난 아유, 많이 4.15 정서도 봤죠. 봤고 과거 군부 정권 때도 그랬고. 지난 예. 지방선거 때도 2018년이죠. 완전히 싹쓸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지그들끼리 거짓으로 합의해갖고 평화시켜갖고 그랬습니다만 결과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개입한 선거에 개입한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뭐 2월이라든가 2월 16일이니까 뭐 3월 초에 한 방 빵 터뜨린다. 이렇게 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2012년에도 대선 2주 전에 ICBM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취임 사흘 전에 3차 핵실험까지 해버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화 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김정은이 모라토리움 재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거 보면은 네. 나름대로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쭉 오랫동안 지금 검토 끝에 이 투트랙 작전을 펴야겠다. 미국도 압박하고 한국 대선도 우리 쪽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가서 계속 엎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 이재명 후보를 더 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지금 뭐 이번 이 김정은의 이런 걸로 인해서 문재인이 그렇게 외쳤던 종전선언은 이제 날아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날아갔죠. 미국이 이걸 용인할 리도 없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게 평화시로라는 게 드러났는데 제일 걱정은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이가 장난을 치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뭐 새로운 북풍인지 신북풍인지. 신북풍이죠. 예. 이게 터질 경우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순간에 뒤집히고 여권에서는 보나마나 이재명이나 민주당 측에서는 전쟁 난다. 전쟁 불안감을 엄청나게 조성할 거. 더군다나 저 전쟁광이 집권하면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정체 상태에 빠져 있고, 그다음 만일 그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여권으로서는 최후의 한 방이 그거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의 그 보물 주머니인가 거기에 뭐가 들은지 모르겠네. 비단 주머니. 비단 주머니, 보물 주머니. 그 속에 신문지 종이땡이만 넣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이렇게 당장에 우리 피부에 부닥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정말 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하고 이런 일이 설사 벌어지더라도 냉정하게 이렇게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김정은 이제 노예됩니다. 하수인 돼버려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요. 이런 일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지금 안 터지면 더 좋겠지만 터지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진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지. 아, 그쪽에서 말하는 전쟁 광이 집권해 가지고 전쟁터에 그 한반도 전쟁은 우리하고 북한하고 관계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고요.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대국의 어떤 이해관계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이 뭐 북한이 원한다고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네. 정말로 문재인은 뭐 북한에 도움 없이 뭐 집권을 했는데도 저렇게 선서서서 뛰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런 장난을 쳐가지고 그런 민심의 변화로 집권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완전히 북한한테 정치적으로 애속이 되는 거고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정치적 애속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 이득을 다 가져가겠다는 그런 작전 아니겠습니까? 그 트럼프가 2016년 그 러시아 도움으로 대통령 됐다고 푸틴 앞에서 많은 요구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강대국 대 강대국 전혀 꿀릴 게 없는 서로. 그리고 거리가 멀어서 그러니까요. 뭘 쏜다고 뭐 될 일도 아니지만 우리는 금방 뭐 5분 내에 온다는데 1분 내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하 10인가 쏘면.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듭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